앞서 말씀드린 수술 후 6주까지의 1단계 재활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2단계, 3단계 재활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2단계는 수술 이후 6주부터 9주까지 정도로 이 단계에서는 점차적으로 허리의 안전성과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척추 주변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복기 재활 치료의 모든 것 튼튼한방병원 송민영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유합술 후 재활에 대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은 유합술보다는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감압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경감압술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 그대로 신경에 가해지는 압박을 해소해주는 수술입니다. 척추신경감압술 그리고 주로 내시경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이라고도 합니다. 비교적 흔하고 간단한 편에 속하는 수술이지만 이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후유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 저림, 위약 등 증상의 드라마틱한 개선을 기대하려면 오늘 말씀드리는 주의사항들 꼭 명심해 주세요. 척추 신경 감압술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척추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까지 우리 몸 중심을 지탱하는 척추뼈가 있고 그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는 추간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뼈 몸통 뒤로 척수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과 척추신경이 척추를 빠져나오는 통로인 추간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의 원인으로 척추뼈에도 골극 등의 변형이 생기고 추간판이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척추관이나 추간공이 좁아지면서 척추신경이 눌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목, 허리 등 해당 부위의 통증과 함께 어깨, 팔 또는 골반, 다리로 저림이나 감각 이상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존적 치료를 우선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혹은 신경학적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서 수술이 고려되게 됩니다. 이때 수술로 척추 신경이 눌리는 부위의 압박 요소를 제거하고 공간을 넓혀주어 증상을 완화하는 수술을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관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척추 후궁의 일부를 제거해서 척추관을 넓혀주거나 혹은 튀어나온 추간판 조직을 제거해서 신경 압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또는 척추신경이 빠져나오는 구간에서 눌리는 경우 추간공 자체를 넓혀주는 수술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최근 수술은 주로 내시경으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서 최소 침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수술 부위는 환자 병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척추 뒤쪽 아치 부분을 제거하는 후궁절제술을 시행하면서도 추간판의 제거나 추간공 확장술을 병행하기도 하고 감압술을 시행하지만 척추 불안정성의 우려가 큰 경우 위, 아래 척추뼈를 고정해주는 유합술이 추가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척추감압 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은 어떤 게 있나요? 수술 직후에는 수술 부위에 통증, 부종, 멍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몇 주 내에 없어집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수술 직후에 허리나 다리에 감각이 예민해지거나 얼얼한 느낌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계신데요. 이는 압박되어 있던 신경이 수술 후 넓어진 공간에 적응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한동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흔하지는 않지만 주의해야 할 부작용으로는 첫 번째로 두통이 있습니다. 만약 수술 후에 지속적인 두통이 있다면 수술 과정에서 척수를 감싸는 막 중의 하나인 경막에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후 안정과 경과 관찰에도 두통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관련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흔하지는 않지만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수술 후에 지속적으로 사지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거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범위에 따라 감압술에 척추 유합술까지 병행한 경우에는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 척추 유연성 저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활 과정에서 척추 운동 범위 회복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수술 이후 재활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술 후 재활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수술 직후부터 수술 후 6주까지는 수술 부위의 회복에 집중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통증과 부종을 줄이고 수술 부위 상처를 회복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술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앉아있는 자세도 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 있으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발목을 까딱이는 발목 펌프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발목 펌프 운동 외에도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발바닥을 바닥에 닿게 한 상태를 유지하며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힐 슬라이드 동작도 이식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언제부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수술 후 6주까지의 1단계 재활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2단계, 3단계 재활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2단계는 수술 이후 6주부터 9주까지 정도로 이 단계에서는 점차적으로 허리의 안전성과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척추 주변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근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헬스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데드버그 자세, 버드독 자세처럼 심부 코어 근육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맨몸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운동이라도 자세가 틀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 아래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수술 후 9주부터로 이때 근력과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며 일상 복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 브릿지, 스쿼트, 런지와 같은 균형 운동을 추가하여 근력과 안정성을 향상시켜줘야 합니다. 이러한 3단계 재활 과정을 순차적으로 잘 해낸다면 일반적으로 수술 후 12주 이후에는 수술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척추신경 감압술이 어떤 수술인지, 수술 후 재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